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싸대기 때리고 마이크 잡아 고래고래 소리 지른 그 신부가 저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글로 써보겠습니다. 1년 반 정도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너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 흔한 술, 담배도 안 하는 젠틀한 남자였습니다. 은행원이었고 집도 잘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외제차도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연구직 사무원인데다 국제기업 소속이라서 연봉으로만 따지면 제가 훨씬 많이 벌어요. 집은 그냥 평범한 편이고요.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의심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무덤덤해요. 연애하면서도 운 좋게 착한 남자들만 만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졌지 상대가 바람이 났거나 아님 거짓말을 해서 헤어졌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의심하고 많이 알아보고 결혼할 것을 하는 후회도 들지만 그렇게 악의적으로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려 드는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을 사람 얼마나 있나 싶기도 해요. 제가 결혼식까지 올린 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신뢰를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었고 늘 회사 아니면 집만 다니던 남자였어요.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는 게 취미 생활이라며 웃는 그 남자의 가정적인 면에 결혼을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 공세도 참 많이 했네요. 명품도 많이 주길래 나중엔 부담스러워서 그냥 환불하자고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저더러 내 여자니까 아끼지 않는 거야. 너한테는 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어. 널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거든. 너도 그렇지?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맹목적으로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저도 홀딱 빠지지 않을 리 없었죠. 저도 받기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받은 만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주는 선물을 다 거절하더라고요. 이런 돈 들어가는 거 말고 너의 진짜 마음을 원해. 날 위해서 목도리 하나 떠줄 수 있어? 라고 하길래 제가 깔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누가 목도리를 떠서 메고 다녀. 그냥 내가 백화점에서 하나 사줄게.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자기는 여자의 사랑은 돈이 아닌 마음으로 표현해 주길 바란대요. 그게 참 순수하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는데 그쯤이야 싶어서 저도 회사에서 그리고 집에서 틈나는 대로 뜨개질해서 목도리 만들어줬네요. 그랬더니 엄청 감동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남자는 저에게 소박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요구했어요. 예를 들면 직접 산 도시락, 종이학 접어주기, 영양제 챙겨주기, 아침에 모닝콜 해주기 이런 걸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자연스럽게 남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명품 같은 거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항상 본인은 저에게 비싼 주얼리, 가방 이런 거 주더라고요. 그리고 꼭 SNS에 올려달래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그걸 보고 부럽다고 댓글을 다니까 저도 약간 우쭐해지는 느낌은 있었죠. 다들 저더러 남자 너무 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자에게 돈 안 쓰고 종이학, 학알 이런 거 접어서 주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부럽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긴 얘기만 들으면 유니콘 그 자체였죠. 여자한테 아낌없이 돈 쓰면서 정작 내 여자는 돈 한 푼 못 쓰게 하는 남자라니. 데이트 통장이다 뭐다 해서 악착같이 반반 돈 내기 시작하는 요즘 커플들 중에서 단연코 눈에 띄긴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부러움을 받으며 또 남자의 저돌적인 공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저 없이는 못 산다며 결혼하자고 했고 신혼집도 본인이 다 구해올 테니 몸만 오라 하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나요? 일단 모아둔 돈 4천만 원과 친정에서 5천만 원 해주신다고 해서 얼추 1억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길길이 날뛰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저 은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장인어른 장모님. 이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뿅 가지 않을 여자 쪽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며 친정엄마가 통장을 주시긴 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도 남자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길래 그건 정말 염치 없으니 식장만이라도 친정에서 해주신다고 했네요. 그래서 예식장 스드메까지는 저희가 부담했고 남자가 신혼집이랑 가전 가구 다 해오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모 도시에 24평짜리 아파트로 하려고 했어요. 혼자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거기가 제일 낫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나름 제 직장이랑도 가까워서 남자가 배려한 줄 알았죠. 그런데 상상도 못할 대반전이 있는 집일 줄이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암튼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데 참 행복했어요. 주변에서는 저더러 남자 잘 만났다고 부러워 죽으려고 하더군요. 남자도 그런 주변의 평을 어느새 즐기는 듯 했어요. 하긴 그 어딜 봐도 그만한 사람이 없긴 했죠. 그렇게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제 집으로 찾아오더니 무릎을 꿇으며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에게 숨긴 게 있대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셨어. 아빠는 오래전 날 버리셨고 엄마만 계셔. 홀어머니 있는 남자는 인기 없다고 하길래 너한테도 이야기 못했어. 나 버리고 떠날까봐. 라고 하며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홀어머니 계신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자기 어릴 때 이혼하시고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다. 라고 하며 안아주었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정말? 그럼 나 이해해 주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해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예비 시부모님 이혼하신 게 대수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언젠가는 모실 수도 있다고 하길래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건 자식의 도리이기도 했고 또 혼자 계신 어머님이 혹시 나중에 노쇠하시면 당연히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저도 싹수가 아이의 노란 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하고 결혼 진행했습니다. 친정에도 말했더니 오히려 딱하단 입장이셨어요. 저를 얼마나 놓치기 싫었으면 내내 숨기고 있었겠냐면서 홀어머니 계신 게 흠도 아니라며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어머님이랑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더니 남자가 당황하더군요. 그러더니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시어머니랑 며느리 될 사이는 결혼 전에 굳이 자주 만날 필요가 없다던데? 우리 엄마가 괜히 전화해서 귀찮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상견례에서나 보면 되지. 라고 하더군요. 마치 고부 갈등이 생기면 본인이 척척 중재해줄 사람처럼 굴길래 어쩐지 믿음도 갔습니다. 그렇게 예식장, 스드메, 신혼여행 모두 예약하고 남자가 매매했다는 신혼집도 한번 가봤습니다. 24평이고 방은 3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러더군요. 우리 안방에 침대 놓지 말고 작은 방에 놓는 거 어때? 어차피 잘 곳인데 휑한 곳 필요 없잖아. 작은 방에 침대 놓고 안방은 운동기구를 넣거나 서재로 만들어서 모던하게 꾸미자. 어때? 라고 하길래 그래도 부부 침대는 안방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남자가 내가 집도 사고 가전 가구도 다 사는데 그 정도 이견도 못 내? 그리고 너도 살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라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시무룩한 표정을 지는 그 남자였기에
좀 놀라서 알겠다고 했죠. 남자는 그렇게 안방 제외한 2방에 침실, 그리고 저희 드레스룸을 넣어 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안방에다가 놀이방을 만들어 주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제 남은 건 상견례였죠. 남자는 아래로 남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에 가서 사느라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홀어머니만 참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갈한 한정식 집에서 그렇게 남자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인자하시면서도 어쩐지 유쾌한 부분이 있으셨어요. 잔뜩 긴장한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마치 상견례를 몇 번 해본 분처럼 진행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당당하면서도 배려심 있게 느껴졌네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희 부모님 손을 잡으며 귀한 따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아들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셔서 저희 부모님 역시 아주 행복한 마무리를 지으신 상견례였답니다. 식은 상견례로부터 3달 뒤였고 그동안 남자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설레는 시간을 보냈네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긴 했어요. 제가 갖고 갈 짐이랑 가구 때문에 신혼집에 먼저 좀 가보겠다고 했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 우리 신혼집인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짠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가야 느낌이 나지. 내가 잘 꾸며 놓을 테니 걱정 말고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얘기해. 내가 손 써놓을게. 그러더군요. 이래저래 제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결혼 앞두고 청첩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남자 쪽 지인, 제 쪽 지인들 100명 정도는 넘게 만났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깨름칙한 일이 생겼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본인이 저한테 잘해준 것들, 선물해준 것들을 줄줄 읊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혼집도 본인이 다 했고 그 안에 들어갈 가전 가구까지 전부 본인이 다 샀다고 자기 입으로 술술 얘기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사귀면서 돈 한 푼 안 썼고 본인은 데이트 비용, 명품 선물 다 대줬다는 걸 이야기하니 다들 저더러 남자한테 잘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비웃기도 했어요. 와, 요즘 같은 시대에 종이학으로 선물을 퉁치는 여자가 있어? 또 그걸 받아준 남자도 대단한 거야. 그런 분위기에 제가 수치심을 느꼈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미안하다면서 좀 자제하는 듯 했는데 딱히 변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지인들이 다 그 사람을 유니콘이라고 했고 저는 땡 잡은 거라고